예, 저희가 준비한 1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지사 라인이냐? 곽의원 아들 문제가 꽤 뜨겁지만 그럼에도 야당에서는요. 결국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였다, 몸통이다 이렇게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직접 말한 설계자라는 발언도 파장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혹시 소송에서 무효라고 주장할까?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설계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만의 천배 수익 구조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입으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백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는 이재명이 사인한 오른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사가 직접 말한 저 설계자라는 발언, 윤석열 캠프에서는 곧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윤 전 총장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 주인은 감옥행이다. 꽤 세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그런 뭐 전적으로 했다는 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이제는 본질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작은 회사에서 지금 대리 직원한테 50억이나 되는 돈을 퇴직금으로 준다면 무슨 돈으로 줬겠습니까? 지금 이 회사의 지금 수익이 보면 뭐 7천억, 8천억 하지 않습니까? 순이익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이 돈을 벌은 구조가 뭔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 대장동 지구에 대해서 민과 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없었고 그리고 누구나가 이게 어떤 면에서 요지이고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80억만 받고 그 다음부터 나는 수익 자체에 대해서는 화천대유와 이쪽에서 가져가도록 만든 그 구조가 누구냐? 바로 그걸 살펴야 돼요. 왜냐? 지금도요. 화천대유는 매달 수익이 지금 수백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받을 수익이 650억이나 더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득을 이 돈 누가 내는 겁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 입주민들이 다 낸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을 지금 화천대유라는 작은 회사가 지금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냐?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 누구냐? 근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부동산 값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동산 값 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다 나누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안산, 하남 전부 다 그렇게 짰습니다. 왜 하필 성남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기 수익만 딱 가져오고 나머지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나눌 수 없도록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네. 야당의 주장은 곽의원 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퇴직금을 받은 건 곽의원 스스로가 책임지더라도 그 돈을 받게 만든 구조가 이재명 지사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특검을 통하든 어떤 조사든 다 밝혀야 된다. 근데 이 지사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이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그렇게 나는 떳떳하다. 이 모든 이익을 나는 공공에게 주는 그런 이 설계를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특정 업체가 이 엄청난 수천억 원을 지금 다 가져갔잖아요. 이런 구조를 만들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신 이재명 지사가 마치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고 이거를 갖다가 마치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면 특검을 해서 다 밝히자는 거예요. 다 털어보자는 거예요. 과연 돈 다 누구한테 뿌렸는지 누가 10원이라도 더 가져갔는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진짜 이 화천대유라는 이 회사를 이 특정 업체를 여기 안에 끌어들이고 이 구조를 만든 사람이 알겠습니다. 누구인지 이거 밝히겠다는데 왜 특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는 근거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의 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이 천화동인 1호 대표였다는 걸 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오늘 주장과 이재명 지사의 반박까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또 다른 최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화영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화영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고 그 이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핵심 최측근 인물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드러난 연결고리는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꼬리로 몸통을 가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같은 국적이다, 예? 같은 이시다, 이렇게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예, 이재명 지사 바로 반박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저희가 최대한 간결하게 인물 구조를 도식화,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야당의 주장은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 간에 몇 번의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키맨으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예. 최근 우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하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경선판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때문인데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되고 평화부지사가 되었죠. 그리고 총선에서 떨어지고는 4개월 만에 킨텍스, 일산에 있는 그 으리으리한 전시 건물 많이들 아실 겁니다. 킨텍스 사장으로 또 대표이사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화천대유의 이 주요 임원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화천대유 측에서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 등과 미리미리 가교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을 맡기기 위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을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심어놓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요 인사가 뜬금없이 툭 튀어나왔는데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일단 의혹 단계지만 저는 이 정경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충분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이모 씨가 아주 오래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치권에서 활동한 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 진짜 측근들은요. 초창기에 보좌관하고 나중에는 의원실에 몸담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비선 실세나 측근으로 그 의원을 돕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 그림만 봐도 예사로운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 이모 씨를 조사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제대로 된 정견 유착 가능성을 밝힐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대표로 알려진 이모 씨가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15년 전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고 이 연결고리 결국 이화영 전 의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아니냐. 화천대유와 이 지사가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야당의 주장인데 형대 대변인님, 뭐 오늘 바로 이재명 캠프에서도 반박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7대가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예요. 벌써 한 15년, 16년 전 얘기죠. 예. 아마 저분도 그 당시에 아마 2004년, 5년에 보좌관을 한 것입니다. 뭐 15년 동안 아마 뭐 이화영 부지사가 뭐 계속 먹여 살렸으면 모르겠지만 저분이 나이가 또 50대 후반이에요. 내일 모레 60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 보좌관 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까지 15년 후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챙겨줄 수 있습니까? 의원하다가요, 말씀 잘하셨지만 자기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직업을 얻어주거나 뭔가 해줄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예. 15년 전 모셨던 의원 보좌관을 현재 사람이 관련시킨다? 제가 보기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저 부지사가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 그분을 계속 참모로 쓰거나 뭐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뭐 보좌관 했다고 평생 측근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는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 아니냐는 질문에 각각 이렇게 답을 했는데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랑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번 한 게 전부인지.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분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그 뒤로는 그 김 씨랑 한 번도 만나셨? 네, 만난 일 없습니다.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고요. 그리고 추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 없고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는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고 있고, 이현정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물음표로 시작한 이 제목 있잖아요.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지사 라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앞서 화면을 잠시 전 화면으로 가볼까요? 이 인물 관계도에서 뭔가 더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좀 나와야 이재명 지사 라인이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뭐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천화동인 1호라는 게요. 이게 이제 화천대유 소유입니다. 1억 4,605만 원을 투자해서 1,20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투자를 그 금액을 가져갔죠. 근데 왜 여기서 이제 관심이냐? 바로 이화영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이화영 그 지사를 뭐 저 사정을 잘 아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가장 먼저 사실은 이 당시에 이재명 지사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기자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분은 바로 이해찬 대표가 밀고 있구나 라는 정치적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해찬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 캠프로 간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해철 의원도 있었고 뭐 있었거든요. 친문에 이제 핵심인 전해철 의원 있었고 할 때 이화영이 그쪽으로 갔으면 이거는 이해찬이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다라는 정책 해석들 기자들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뭐 사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화영 전 사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화영이라는 사장의 바로 보좌관인 사람이 바로 또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상상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뭐 지금 마찬가지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치란 게 또 이게 인간관계 때문에 형성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왜 하필 천화동인에 있는 이 1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소유주가 누군지, 실소유주가 누군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바로 펀드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화천대유 소유인데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호, 3호는 자기의 부인과 누나한테 줬습니다. 근데 1호는 화천대유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금액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1호를 왜 임원을 갖다가 이 사람을 시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양반을 화천대유의 1호의 임원으로 임명한 배경이 뭘까? 저 화면에 나오는 이모 씨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의문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화천대유 1호가 사실상 화천대유 소유가 아니라 지금 뭐 일각에서는 유동규 씨 소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유동규 이사장 본부장이 어떤 이걸 관계된 뭐 소유다는 그런 썰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예. 어쨌거나 이 천화동인 1호 이게 누구 소유주인가가 가장 관심이고 거기에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특혜,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지사의 입김이 정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 의원님,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키맨 유동구 본부장과 당시 성남시청 2층이 서로 소통이 굉장히 잘 됐다, 적극 소통했다, 뭐 이런 관계자의 증언으로 뭐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지금 유동규 씨가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 측근을 여기다가 넣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당연히 시장이면 도시개발공사에 자기 측근을 넣지 자기 측근 아닌 사람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성남시하고 직접 소통, 그 정책실장하고 지금 소통했다는데 당연히 그런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대유 이 사건에서 피해갈 수 없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좌관은 영원한 보좌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공교롭게도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화영 의원은 최측근이죠. 이재명 지사의. 또 그 사람의 보좌관이 천화동인이죠. 천화동인의 임원은 또 화천대유의 임원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아는 사람들끼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동규 씨 빨리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수사 안 하고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그 변호사. 그 변호사도 빨리 들어오라고 알겠습니다. 수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특검하자는 겁니다.